안녕하세요. LDK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요. 방정식과 부등식 이 단원에서 두 번째 소단원 2차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요. 1차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서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1차 방정식이란 AX는 B꼴로 변형할 수 있는 방정식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큰 차수가 뭐예요? 바로 1차여야 되기 때문에 A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A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이 가장 필연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꼴의 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몇 차인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럼 a가 먼저 0이 아닐 때 보시면 ax 플러스 b는 0, ax가 마이너스 b니까 양변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눠주시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단 하나의 근을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1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최대 1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됐죠? 그럼 두 번째 a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a가 0이면 a가 0일 때는 b가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로도 나눠줘야 돼요. 먼저 b가 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b가 0이라고 한다면 ax는 마이너스 b에서 여기서 ax는 마이너스 b예요. 근데 0 곱하기 x가 b가 0이니까 0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서 x는 모든 실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요. 여기 고등과정에 와서 배우는데요. 어떤 값인지 정할 수가 없다 해서 얘를 바로 부정이라고 하고요.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어느 때라고요? b가 0일 때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b가 0이 아닐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0이 아닐 때 b가 0이 아니다 하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b 얘는 뭐예요? 0이 아닌 상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당연히 0이 될 텐데 하지만 우변이랑 같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 없다라는 이런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해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불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상태를 바로 불능이다라고 고등과정에서는 새로 얘기합니다. 요 용어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1차 방정식에서 이제 더 심화되는 게 뭐냐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1차 방정식에서는. 우리 절대값이라는 것은 우리 중1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절대값이라는 것은 항상 0 또는 양수만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절대값에 어떤 식이 들어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절대값 풀어주시고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하지만 0보다 작다면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고 나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앞에 붙였다고 무조건 음수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요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이 상태에서는 양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풀이 순서 보시면
기호 안에 실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x값의 범위 0보다 어떤 식인데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라는 두 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2에서 구한 x값 중 해당 범위에 속하는지 이것까지 판단해 주셔야지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1의 절대값 씌워져 있고 3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값이 붙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이게 3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x 우변으로 마이너스 x 우변을 넘겨주시면 4x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것을 확인했죠.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해에 속하기 때문에 맞는 해가 되겠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x 플러스 1로 나오고요. 3x 플러스 5가 되겠죠. 우변으로 x 넘겨주시면 2x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얘는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해가 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요. 1차 방정식 아직 안 끝났어요. 1차 방정식 중에서도 이제는 보시면 이 범위가 엄청 많아졌어요. 범위가 이제 두 개로 늘어났을 때 우리 요거를 됐을 때 어떻게 한번 절대값 기호를 풀어볼 수가 있는지 1차 방정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때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x가 알파보다 작은 때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때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x가 베타보다 작은 범위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시면요. 알파를 기준으로 작고 크고 범위가 있겠고 베타를 기준으로는요. 작고 크고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수직선에 나타내 보시면요. 이렇게 총 여기 하나, 둘,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범위를 확인하셔도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저기 쓰여 있죠. x가 알파보다 작다 하나 풀어주시고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다 하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 이렇게 세 가지 범위와 함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x가 1, x 플러스 1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범위 풀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때 첫 번째에서는 음수가 되겠고 x 플러스 1 음수고요. x 마이너스 2 또한 음수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2x니까 넘겨주시면 3x는 여기 1이잖아요. 1 빼기 4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인데 x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는 없고요. 따라서 여긴 잘못된 해죠. 구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해가 없어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라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x 플러스 1은 이미 양수가 됐어요. x 플러스 1 그대로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는 아직도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해주시면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x랑 마이너스 x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3은 x 플러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죠. 다시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해가 나온 거겠죠. 세 번째, 여기서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의 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둘 다 양수니까 뭐 그대로 뻔해주시면 되겠고 이 없어지시고 x 마이너스 1이 4가 되겠어요. 그래서 x는 5가 되는 것을 확인했죠. 여기서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맞는
해가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차 방정식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더 단순해요. 2차 방정식은 우리 중3학년 때 배웠죠?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 즉 x에 대한 x는 모든 문자는 상관없고요. x에 대한 2차 식은 0꼴로 나타내진다면 6꼴로 나타내진다면 요거는 모두 다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제일 큰 2차식에서 2차 함계수 a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2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했냐면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가 있었고요. 근해 공식 의한 풀이 있었어요. 인수분해가 만약 된다면 ax-b, cx-t는 0이라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 b는 0에서 a가 0이고 또는 b가 0이고 요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해서 해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면 ax-b가 0이니까 x는 a분의 b 나오고요. 또는이에요. 또는 이거 아니고요. 또는 x는 c분의 t라고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근해 공식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근해 공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풀이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요. 완전 제곱식 풀이 보시면 x제곱이 a라고 했을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 확인했죠? 이렇게 해서도 세 번째라고 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도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근해 공식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근 이렇게 얘 공식 기억하시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굳이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증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 다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공식이죠. 짝수 공식이에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됐어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에서 ac 뺀 거나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b 프라임을 2분의 b라고 잘 설정만 해준다면 짝수 공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짝수 공식은 참고로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면 2차 방정식 문제 풀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꼴의 요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여기다 다시 문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관찰해보시면 x자로 하면 되죠. x랑 x 되겠고요. 여기 어떻게 하면 될까 확인해보니까 마이너스 1하고 4 하니까 딱 되네요. 이렇게 x자로 해주니까 합이 3이 되잖아요. 따라서 x-1,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4 또는 x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통해서 먼저 인수분해에 대한 풀이는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럼 근해 공식 볼게요. 근해 공식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시 쓰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그럼 x는 2a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하겠죠. 따라서 정리해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16이에요. 루트 25, 5가 되는 것을 확인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2분의 2 일단 1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가지 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요.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줘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1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근해 공식을 이용하더라도 인수분해를 이용하더라도 똑같은 결과 얻을 수가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또 중요한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되게 중요한 판별식이라는 개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별식은요, 중3 때도 배웠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떤 부호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3학년 때 그는 어떻게 가지는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 식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판별식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 문제 풀 때는 D라고 더 많이 쓸 거예요. 줄임말이에요. 따라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짝수공식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건데 짝수공식은 4로 나눴다라고 표기합니다. 왠지는 아시겠죠? 2차 방정식에서 풀이하다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4로 나눴는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D 먼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다라고 해봅시다. 우리 한 배씩 보시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우리 근의 공식을 외워놨었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양수가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이렇게 양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건데 우린 여기까지만 하셨어요. 3학년 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두 근이 나올 건데 뭐예요? 실수인 근이 되겠죠. 따라서 중요해요. 여기 실근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두 실근이에요. 실수인 근이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가 0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0이 된다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안에 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냥 0이에요. 없어지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오직 하나의 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때는 2차 방정식이니까 중근이라고 하고요. 중근이라고 하거나 서로 중복되는 두 실근이 되겠죠. 중근이라 하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중복되는 두 실근이라 써있지만 저는 이렇게 쓸게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D는 0이라고 했을 0이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중3까지만 보면 어떻게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요? 따라서 이건 근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근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음수가 들어가면 여기를 그대로 플러스로 바꿔주고 거기 안에다가 허근이라고 i라고 밖으로 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d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d가 음수라면 판별식 0보다 작다면 바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게 될 건데 허수인 근이니까 두 허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별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 완전제곱식 되려면 완전제곱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수나 식의 제곱이 0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2차 방정식의 근에서 뭐에 해당하겠어요? 바로 중복되는 근, 바로 중근에 해당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중복되는 두 실근이 되는 것을 확인하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근일 때 어떤 식 쓰면 돼요? 판별식 쓰면 돼요.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는 조건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문제 한번 보시면요. k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가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될 때 2차식이니까 일단 k 0이 아니다라는 조건 일단 쓰시면 되겠고요.
K제곱 여기서는 K제곱이 아니라 판별식 쓰시면요. 여기 짝수니까 4분의 D 쓰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AC K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0이다 라는 거고요. K제곱이 4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K가 0이 아닌 거랑 겹치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우리 잘 외우고 계시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즉 a는 0이 아니겠죠. 제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는요,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진짜 두 식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뭐 어떤 큰 수는 작은 수는 상관없고요. 두 식을 일단 더해볼게요. 합해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서로 더해보니까 여기 근호분 날라가네요.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2 약분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두 근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1번 두 근의 합이 증명이 된 거고요. 두 근의 곱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의 곱 진짜 곱해보니까 x는 원래 뭐였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때 두 근 곱할게요. 요 양수 근호의 부호가 양수인 것과 근호의 부호가 음수인 것을 함께 곱해보니까 합차 공식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4a제곱분의 분모는 b제곱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4ac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러면 b제곱 날라가고 4a제곱분의 4ac만 남게 되면서 4 약분되고요. a 하나씩 약분되니까 a분의 c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곱셈도 두 근의 곱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두 근의 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의 차 구해보시면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b 날라가고 2a분의 2 곱하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요. 2 약분되니까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물론 우리 합박 곱만 알고 있었지만 차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x제곱 배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예전 같으면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계수 1이니까 이렇게 나타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계수가 1이라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두 근의 곱에서는 a가 1이니까 c 상수항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얘는 1차항 개수가 되겠죠. 1차항 개수가 되겠고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상수항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근의 알파, 베타인데 x제곱 계수가 a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요 식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다가 2차항의 개수 a를 앞에다 붙여주시면 바로 2차항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그럼 2차식의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바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는 0이 될 건데요. 2차항의 개수가 a였는데요. 여기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2차항의 개수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하므로 앞에 개수 2차항 개수 a를 붙여준다는 거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식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혈렉은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개수가 유리수라면 우리 2차 방정식 잘 풀잖아요. 바로 혈렉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k라면 다른 것은 무조건 무리수의 부호를 바꾼 p 마이너스 q 루트 k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시면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보시면 여기 계산해 보시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서 4 빼니까 루트 5가 되는 것을 확인하죠. 따라서 무조건 어떤 2차 방정식이든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면 무조건 무리수 부분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부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이가 하나라도 무리수가 된다면 이건 절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개수가 실수인 경우면 똑같아요. 유리수 무리수랑.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i 혈례복소수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보세요.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하므로 루트 3의 i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여기 개수가 모두 실수가 된다면 바로 이렇게 허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혈례복소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밑에 예문제 보시면 따라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3 플러스 i라고 했다면 다른 항은 3 마이너스 i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b는 실수이고 a는 절대 0이 안 되겠죠. 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 이 두 실근의 알파, 베타 판별식을 d라고 한다면 먼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보도록 할게요. 모두 양수라는 것은 판별식이 일단 허구로 나올 수가 없고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실수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같은 근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까지 염두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근의 합. 둘 다 양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근이. 합도 내려갔네. 합도 0보다 크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0보다 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염두에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이 상태에서 판별식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겠고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단지 합의 부분 바꿔주면 되겠네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만 돼 있고요. 판별식은 왜 안 썼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판별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것을 확인하죠. 이때 두근의 합이 B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두근의 곱이 C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미 두근의 곱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두근의 곱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양수고 A분의 C, 두근의 곱은 A분의 C죠 참. B가 아니라 여기도 A분의 B고 두근의 곱도 A분의 C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요게 음수래요. 그러면 AC 또한 음수, A와 C가 서로 다른 부호가 되므로 일단 양수에서 마이너스 4AC 또한 여기서 양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므로 항상 양수 0보다 커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판별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것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두근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근을 합했을 때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4번 확인할 수 있겠고 또한 두근의 곱은 0보다 작다. 두 가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양수인 근이 음수인 근보다 절대값이 크다. 여기서 양수인 근을 알파,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하고요. 음수인 근을 베타라고 한다면 양수인 근이 절대값이 더 크니까 둘이 더했을 때 양수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음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여섯 번째,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는 것은 둘이 더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여전히 0보다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이에요 진짜. 한근만 0이라는 것은 무슨 한근만 0이든 말든 어쨌든 곱은 0이 될 테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절대로 한근만 0이니까 0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함께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2차 방정식에 관한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